증권사들의 데일리 리포트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신한금융투자가 최종 전망을 내놨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중립적일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잔고는 작년 8월 수준으로 감소한 만큼 청산이 일단락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사들의 화두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연초에도 랠리를 이어가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우선 대신증권은 중국 정부의 투자 확대가 가속화되는 데 주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7조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그 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대투증권 중국 증시 333 효과를 보면 2015년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대 구조적 특징, 그리고 3대 정책, 3대 버팀목이 바로 333 효과인데요. 작년 중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재료였습니다. 올해에도 중기적인 주가 재평가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은 유효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지금 필요한 전략을 찾아봤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점차 조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한타증권은 지속되고 있는 유가 하락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저유가 측면이 부각될 때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변동성 잠세 틈새 전략을 찾아봤는데요. 정책 모멘텀 수혜주 아니면 배당이나 지배구조 관련주 혹은 CES 같은 이벤트 관련주에 주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얇은 얼음을 밟은 듯한 아슬아슬함이라고 현재 증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코스피가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걸로 분석을 했는데요. 저점 분할 매수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증권 글로벌 버블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도 중국 관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상하이 증시에서 개인의 신용거래가 전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버블을 즐길 것인지 피할 것인지는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신규 추천 종목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현대차그룹주 2가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를 추천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4분기 원화 약세로 매출액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해외 물류 호조세로 영업 실적도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완성차의 해상운송, 벌크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벙커시유 가격 하락으로 역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을 했고요. 작년에 유럽 물류업체를 M&A한 데 이어서 또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추가 M&A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도 자세한 내용 살피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위스코의 합병 효과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전망되는데요. 또 작년 말부터 이루어진 이 증설도 순차적으로 완료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이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121선을 이탈하면서 수급이 악화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